안녕하십니까. 안사의 대표 박인정회사입니다. 오늘은 제401강이요. ESG 보고와 평가 요인들 이렇게 해서 ESG라는 것이 이제 요새 화두에 올라가 있는데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활동, 즉 생산 제품이나 원재료 이런 가지 활동이 사회 환경의 엔바이러먼트에 일치를 해야 되고 또 사회의 기대 수준,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고 소셜,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잘 이행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엔바이런트, 소셜, 지배구조 여기서 거부만하면서 ESG라는 개념이 따온 것이죠. 이거에서 이제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의 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보고서가 기업의 이제 과거 자료에 의한 정량적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 기업의 실제 사회에서의 존재에 따른 정성적 그 가치나 미래 가치, 아니 기업이 어떤 생산과 원재료와 미래 제품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사회 가치에 부합하는지 이걸 더 측정하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무제표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비재무보고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안세지경제를 2월 17일자 이번에 설날 끝나고 특집은 바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특집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안에 내용도 그렇고 주로 이제 내용은 이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내용을 그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페이지는 제가 1강은 안에 특별히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A4로 뽑아놨습니다. 보시면서 봅시다. 자, ES 보고 평가 요인들에 대해서 자, 기업 경영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재무적 성과, 즉 재무제표, 이거의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에 의해서 회계감사보도 받은 거에 추가해서 비재무 성과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렇게 보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기업의 모든 잠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비재무제표로서 영업권적 가치, 무형 영업권적 가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또 여러 가지 사회에 해악이 되는 오염이나 공해물질을 얼마나 덜 배출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숫자들은 이런 자산부채 손익, 비용 손익의 어떤 결과물로서 다른 숫자, 무게니 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영업권 가치도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뭔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새는 재무제표에 비재무 성과 보고를 통합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어요. 특히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하죠. 조달해서 이제 원재료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들, 깨끗한 것들, 또 동물 보호를 하고 식물 보호를 하는 그런 원재료 출신들을 사고 또 사람들도 또 이 환경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주로 생산을 해서 내부에 가공하면서 탄소 배출물이나 이런 것들도 쭉 줄이고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도 과잉 포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닐이나 이런 PVC 같은 걸 줄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소화가 되고 자연에서 순환이 되도록 하는 제품을 주로 사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요새 이제 과잉 포장을 싫어하고 과잉 포장된 제품은 가능하면 안 살라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개혁성은 매출이나 자산, 이익의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면서 윤리적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속적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 공인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외부에 있는 은행과 투자자들은 이런 ESG 환경 보호를 잘하는 회사들한테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자금 대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또 주식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ESG를 훌륭히 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위주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익성만 쫓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SG 경영을 할 때 그 회사 내에서의 주요 경영 과제들은 ESG 관련 규제나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금융 재무 조달에 있어서도 ESG의 중요한 장점을 내세워서 그 자금 대여자들하고 주식 투자한테 그것을 이제 어필을 해서 잘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고 또 어떤 그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거 할 때도 환경 친화적 인수합병 즉 그 환경에 친화된 회사들의 주로 인수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제 싼 값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환경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다. 또 거기다가 AI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그 신기술 지향적인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고 또 ES 정보 공시에 대해서 외부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 ESG 이 공개의 여러 가지 원칙을 잘 살펴보면 기업회계 기준의 원칙과 굉장히 비슷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정보의 정확성, 그 다음에 명료하게 나타나야 되고 또 전기하고 후기 다음 기가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또 검증 가능성, 적직성 이런 게 중요한데 ESG 보고서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무정보가 아니라 비재무정보로서 이것들도 기업 간의 또 기관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비교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해서 제가 ESG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를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2020년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쭉 봤는데 한 200~300페이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목차만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회사의 사업 안내에서 이제 CEO의 인사말이 있고 경영 철학이 이제 인재 중심과 기술 중심 회사로 간다 뭐 이런 것이 써 있더라고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직화된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있고 백색 가전도 있고 뭐 또 이 휴대폰도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업 부문별 실제 상세 내용을 기술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그 코비드 긴급 재난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 대응 활동이 쫙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가에 대해서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주요소 평가 기준이 써 있고 기후행동이 어떻게 해왔다.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사이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해왔다. 이런 것이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회사가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 공급망을 또 지배구조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잘 써놓은 우선 분야가 있고요. 그럼 이제 지속가능성 쟁점에 대해서 써놓은 분야 섹션이 있는데 환경 친화적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제품의 책임주의, 또 사회적 기여, 착한 기술의 개념, 또 임직원을 위한 투자,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잘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속가능 경영, 서스테이너블 경영의 기본 구조로서 이해관계자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엔이 제정한 여러 가지 기준을 하고 어떤 연계 활동을 하느냐, 또 그다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가치 창출, 또 리스크 관리, 책임 경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량적 성과 보고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그 안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백 페이지가 뭐 웬만한 사람이 읽으려면 하루 종일 읽어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고 전문적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ESG 사회 지속가능 경영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외부적으로 회계법인이 잘 독립된 검증을 해서 검증 보고서 나와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회계 숫자가 아닌 탄소 배출량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하기도 하지만 독립된 전문 환경보호단체에서 이렇게 검증 보고서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의견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관련 공시인 TSFD 보고서, 그 다음에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SASB 보고 대조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걸로 검증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글로벌
리포팅 인덱스라고 해서 GRI 대조표 뭐 이런 것도 해서 나름대로 아주 완벽하고 또 사회나 국제나 한국 사회에서 관심 가는 아젠다들을 전부 다 지속가능 교육에서에다가 표기를 하는 그러한 성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삼성전자 지속가능 교육을 한번 보면은 각 회사가 그보다 양은 작겠지만 당연히 작죠. 야, 삼성전자 매출액이 250조, 300조가 나가는 데니까 다른 회사들이야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중요한 모델로 해서 자기네들도 ESG 보고서, 즉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잠깐 안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